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해법 담당관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은혜 의사해법 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해법 담당관 김은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의 집회 동의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민옥위원회 의견으로부터 집회 요구서가 제출되어 8월 14일 공부를 거쳐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발의 제출된 안건 현황입니다. 염희전 의원 대표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 근로자 고용 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40건과 김현욱 의원 대표 발의로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국가관리 및 공적 관용 촉구 협의안, 상병원 의원 대표 발의로 행정수도 세종 신장구의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 현안 질문 등 총 51건이 의견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4건,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균형발전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98건 중 93건은 위원회에 배부하였으며 제10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의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은 본회의에 투입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 김충식, 김동빈, 유인호, 김현미, 김영현 의원님 이상 6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발전의 기둥인 세종시법의 중요성을 되짚어보고 시대적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와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법률적 토대 위에 건설되고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세종시법은 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법은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에 비해 형식과 내용이 모두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김재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종시법은 약칭에서부터 특별법으로서의 위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종시법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며 약칭은 세종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의 설치 등록 법률이 각각 제주특별법, 강원특별법, 전국특별법으로 약칭된 것과 달리 세종시법은 동일한 특별법임에도 그 특殊한 성격이 명칭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법률의 약칭은 국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특별법이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약칭에 사용하지 않으나 해당 단어가 없으면 법령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세종시의 위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특별법으로 바뀌어 특별법적 지위와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현행 세종시법은 2013년 정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단 30개의 조문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 불과합니다. 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특별자치도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양한 특례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있어 조문의 양과 질 모두 세종시법과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3개 특별자치도의 법률에 공무원 지역 인재의 채용 특례 조문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관내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에게 일정 기간의 수습 근무 과정을 거친 뒤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일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는 매년 6명의 도내 대학 졸업자를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채용 제도를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공직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과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큽니다. 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 법률은 각각 미래산업, 생명경제, 국제자유라는 주제의식을 법률 제명에 명시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계획 수립 권한, 지구지정 권한, 국가의 지원 의무, 그 밖의 다양한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기능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법은 법률 제명은 물론 조문에도 우리 시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과 지향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방업을 뒷받침할 철학이나 구체적 과제 역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으로 30년의 지방자치를 실행해 왔음에도 지금의 우리는 수도권 일부 체제와 그에 따른 인구 돌림, 지방소멸이라는 악순환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세종시는 전 국토의 중심 도시로서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길잡이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중앙행정기관이 자리한 행정수도라는 위상은 이런 역할에 더없이 적합한 조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종시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의 뼈대를 세우고 미래를 그리는 설계도입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위상에 걸맞는 진정한 특별법으로 새롭게 정비되어야 하고 세종시는 국가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당당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도속 김충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 정신질환 관련 응급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정신질환자 부분은 물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개선 과제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3년 서울 신림역과 성남 서현역에서 발생한 연이은 흉기 난동 사건, 그리고 올해 2월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기살된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건강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건 발생 이후마다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행히 아직 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세종시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건수는 2021년 16건에서 2024년 8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24시간 응급입원병원이 관내에 없고 정신의료기관으로부터 응급입원 의료 고비율이 사회적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아산시에 있는 협약병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 번 이송할 때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이 관내를 평균 3-4시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주 문제를 넘어 세종시의 치안 공백과 시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자체는 정신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찰, 소방,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함께 근무하는 24시간 합동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세종시는 현대 전담 경찰관 임명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야간이나 휴일에는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이 이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신속한 정신 응급 상황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종시 역시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정신 응급 대응 체제를 실질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관내에 24시간 정신 응급 입원이 가능한 전문병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입원이 가능한 의료병원은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 등 긴급 상황에 상시 입원 가능한 전문병원으로서 응급 환자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환자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24시간 응급병원이 가능한 전문병원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둘째, 경찰, 소방, 정신건강 전문의로 구성된 24시간 합동 대응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광역정신건강보호센터 중심의 위기 대응 체계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이 협력하는 합동 대응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건강 관련 자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정신 응급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광역도시에서는 응급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정신질환자 응급 환자의 대응을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 문제는 단순한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 시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시정 과제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예고 없는 위기로부터 세종 시민의 안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왕면,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본 의원이 과거 이장 시절에 건립한 1978년 7월 20일 용수천 50대 전복사로 희생된 근소학교 15명 학생들을 위한 유정비입니다. 이 유정비는 뒤편에는 후대의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희생된 학생들의 이름과 사고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고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아픔으로 남아있으며 하청 범람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며 이 사고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지역은 계룡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 모이는 산습 침수 구역으로 50년 전부터 침수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내 산업발전에 지금도 집중하겠다는 집수 피해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강이 국가정으로 전환되면서 시 차원에서 준설 등 관리가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해독등의 망치로 강바닥이 높아져 금강 분류의 수위가 상승하고 분류와 만나서 흘러가는 나가야 할 지방하천이 용량하면서 농경주와 축사 침수 등 막대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강 분류에 대한 준설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인근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대대적인 준설 작업 덕분에 최근 집중호우 기간에도 홍수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17.9km 안에 68만 톤의 모래와 자갈을 보내 하상을 최대 1.5m 정도 낮출 수 있었고 극심한 폭우에도 하천 범람 없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예산과 환경을 고려한 전략적 준설을 통해 예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용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준설을 통해 통수 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LH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합니다. 둘째, 용류 방지 배수 펌프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합니다. 현재 금남면, 성동리 등 상습 침수 지역에는 배수 펌프장이 없이 하천이 역류하면서 침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펌프장 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 배수 펌프장 설치만으로도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LH 등과 관계기관과 조속히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최근 5년간 침수 피해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배수 펌프장 설치와 준설 등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유역 통합 관리를 위한 관계 당국과의 협의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홍수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취소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 호우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취소 정책의 새로운 전환이 불가피한 시기인 만큼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취소 및 침수 예방 사업을 더욱 강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대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랑동을 지역구로 보이는 유인호 의원입니다. 고용안전 및 경기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주민이 그적한 고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행 장애물에 가장 취약한 시각장애인에게 고행 환경은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는 전체 49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으며 이들의 고행 안전까지 보장될 때 비로소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 기념식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의 세종시가 과연 그 말씀 2023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시각장애인 고행 접근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세종시의 고행 환경은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볼라디의 경우 세종시 조사 대상 21곳 중 기준을 충족한 것은 단 2곳뿐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정차 블록은 조사 대상 32곳 중 부적정 23곳, 미설치 9곳이었으며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주변 음향 신호 기기의 경우에도 부적정 설치율이 무려 46.9%로 17개 광역시도 중 1위였습니다. 의원이 직접 무작위로 점검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훼손되거나 기울어진 채 방치되어 즉시 교체하지 않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큰 볼라드가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충격 특수 재질로 제작되어야 하고 시각장애인의 충돌 방지를 위해 전면 30cm 이상 떨어진 곳에 점차 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은 사례도 빈번했습니다. 전면 블록은 횡단보도 시작과 끝나는 점에서 30cm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지만 이적거리를 맞게 설치한 경우가 없고
횡단보도 전면 전용블록과 선형블록은 횡단 방향과 동일하게 설치를 해야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설치돼 시각 장애인 점자 블록만 의지해 도로에 침입에 따라 횡단보도를 벗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또한 음향 시동기 버튼은 시각 장애인의 접근 거리를 고려해 횡단보도 끝선에서 1m 이내에 설치하고 음향 시동기 전면에 적은 블록을 설치해야 하지만 그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부로부터 시설물을 인수받기 전에 제대로 점검하고 확인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뜨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도로블록, 작은 도로와 점자 블록을 뒤덮고 있는 자전거들, 아무렇게나 방치된 피해들도 시민의 보행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강간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세계적인 관리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조성될 5생활권, 6생활권의 보행 관련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 전에 단계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도블록, 특히 점자 블록이 불법 수정차나 PM 자전거 방치에 대해서는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통해 성숙된 보행 문화를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흰색 지팡이를 짚고도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실성 있는 장애인 정책이 만들어지는 행정,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 세종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날 시장님께서 동원하신 말씀의 무게가 반드시 실현되는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초단동 지역 구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입니다. 지난 7월 시는 어떠한 공개적 논의도 없이 세종시청 테니스팀을 정적 해체하고 새로운 종목인 리그팀 창단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선수단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절망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였고, 대한테니스협회 또한 팀 해체는 전통과 성과를 무너뜨리는 무시한적 판단이라며 즉각 제보를 요구했습니다. 시는 2023년 리그팀 창단을 시도했으나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되자 세종시 유도회를 통해 이미 선발 예정이던 선수들을 영입하였습니다. 이후 약 2억 원 규모의 영입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세종시 체육회가 유도 선수 육성 기부금을 모집했고 지역 기업인이 비공개로 2억 2,500만 원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목을 위한 지정 기부금 모집은 다른 종목들과의 형평성을 해치고 쓰여야 할 기부금을 선수 개인 영입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물적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일부 보도에서는 최민희 시장이 기부금 모금 과정에서 익명의 기부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 비공개 후원 과정에서 시와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독과 선수를 내정한 이유, 그리고 기반이 전무한 유도팀을 위해 지정 기부금을 모집한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유도팀 창단을 위한 무리한 추진은 결국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본선에 진출한 세종시청 테니스팀 해체라는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는 재정 악화와 성적 부진을 이유로 들었지만 테니스팀은 지난 15년간 아시안게임 메달과 국제대회 30여 차례 우승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 활동, 시민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역학교 선수 육성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단순히 연간 10억 원의 예산 문제로 이 같은 성과와 브랜드 가치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테니스팀 해체는 프로 중고 선수들과의 실업팀으로 이어지는 육성 시스템을 끊어 지역 체육 기반을 붕괴시키는 행정의 독단적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체육에 대한 무책임과 행정의 독단, 체육인의 존엄성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최윤호 시장은 지난해 10월 세종시 테니스팀이 전국체단에서 우승했을 당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공로나 가동도 없이 올해 7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해체 결정은 시장님의 당시 말씀이 단순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는 선수들의 미래와 그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또한 세종시 체육인 및 세종시민과 약속을 배신한 행위이며 세종시 체육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처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세종시 테니스팀 해체는 기부금 사용 논란, 특정 종목 특혜 논란, 부정청탁법 위반 논란 등의 투성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시가 즉시 해명하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세종 시민과 체육인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현재 장애인센터 소속팀이 시 직장운동경기부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김시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복 집회 합감동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책연구단지 주차장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문제가 곧 세종시의 미래라는 점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입니다. 주요 도로는 차선도 적지만 대로변 상가 후면 도로는 대부분 2차선이라 갓길 정차도 어렵다는 것을 세종시 주민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인식은 기존의 법률적 규제사항에서 자동차가 필수인 최근에는 충분하고 편리한 주차 공간의 확보가 건물의 전반적인 가치를 높인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의 가치가 주차 보유 대수에 좌우된다는 분석을 접할 때나 세종시 상임분들께서 주정차 공간 부족 문제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현 세종시 주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종시 광복동 국책연구단지는 현재 3,000여 명의 근무 중이며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제2 국책연구단지 근무 예정 인원을 포함하면 약 3,5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책연구기관 측에서 파악한 연구단지 주차 수요는 1,316대인데 이중 연구단지 내 주차 면수는 846명이어서 467명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지은 건물에서 주차 면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물을 설계할 당시에 법정 주차 면수만 반영했고 국책연구단지라는 특성상 국회, 대학, 전문가 집단 등 외부 관련단체와 교류가 빈번하다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려고 세종시를 방문하는 전국의 핵심 인재들은 주차할 곳부터 찾으려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다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인근 주민이나 상인은 불법 주차로 인한 통행 방해, 영업 방해, 심지어는 교통사고 위험도 감수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 발전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와 관리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종사자 업무환경 만족도, 종사자 가족의 생활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추가로 이전 건립될 공공기관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국책연구단지처럼 이미 이전에서 주차장 부족 문제 등 입주 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이전하기 전 지역보다 세종시가 오히려 더 불편한 업무 환경, 거주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국책연구단지를 포함한 광복동 일대 주차장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책연구단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영 주차장 건립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세종시 입장에서는 토지 마련, 건설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립 어린이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을 건립할 때 외부인에게도 공공기관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 건립되는 공공시설도 비용 문제로 최소 법정 주차 면수만을 고려한다면 시설 이용 불편으로 인한 건물 가치 하락은 물론 외부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셋째, 제2국책연구단지 착공으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대한 대체 주차 공간이 당장 필요합니다. 공용주차장이나 앞으로 건립 예정인 공공기관 완공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햇물유교 하단, 제2국책연구단지 뒤편, 이면도로 등 유휴부지에 한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시는 공공기관 추가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입주해서 세종시민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세종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 세종 신장구의 데이터센터 주민 반대 의견 묵살한 행정에 대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선정합니다. 결정된 사항이며 상명원 의원님께서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에 따른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현안 질문하는 것으로 최민호 시장님으로 하여금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 질문 10분이며 본 질문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보충 질문은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이 경과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차단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대규칙 제39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니 협조를 부탁드리며 실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현안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각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화하는 성병훈 의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한 달째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어진동 데이터센터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해당 위치가 과연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7월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도 2028년까지 약 12조 9천억을 투자해 약 30여 개의 신규 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이며 차세대 국가 SOC 사업의 미래의 먹거리로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데이터센터 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외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은 공통적으로 데이터센터가 도심으로 무분별하게 확산하여 전력난, 소음, 전자파, 물 부족 문제가 불거지며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우든 카운티 지역은 주택가 인근까지 허용했다가 주민 갈등이 격화되자 모든 신규 설치에 대해 주민 공청회를 포함한 특별 허가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신규 설치를 일시 중단한 뒤 지정구역과 친환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고, 독일은 22년 데이터센터 마스터 플랜을 통해 특정 지역에만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